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피그마의 김민지이고요. 앞서서 당근마켓과 이제 강남 언니 팀에서 너무 인사이트가 좋은 발표들을 해주셔서 저도 역시 집중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우선은 간략하게 소개를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영님부터 좀 다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5분 전에 소개드렸던 당근마켓의 박주영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챕터의 성장 그리고 저희 디자인 시스템이나 뭐 공통 UI UX의 성장들 이끌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언니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하고 있는 김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강남 언니에서 지금 홈탭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을 하고 있고 디자인 챕터 리드로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과 이제 성장과 그리고 강남 언니 고객 경험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20분 동안 약 3가지 주제로 저희가 좀 질의응답을 준비를 했고요. 2개의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고민하고 계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런 프로덕트 빌더분들께 당근마켓과 강남 언니의 실제 사례들을 좀 공유드리면서 인사이트를 드리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분께서 디자인 이 챕터를 이끄는 리더분이신 만큼 그동안 조직을 성장시켜 오면서 좀 있었던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영감을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조직 문화 및 일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두 회사가 아주 좋은 조직 문화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강남 언니 팀의 다혜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인터뷰에서 강남 언니 팀에서는 병목 현상이 생겼을 때 멈추지 않고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문화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강남 언니의 이런 주도적인 제품 개발 문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개와 또 리더로서 그런 좀 병목 현상을 잘 해결해 가던 사례가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남 언니 조직에서는 이제 결핍을 긍정적으로 에너지화 시키는 동료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 초반까지만 해도 디자인 챕터가 이제 PO 분들 대비해서 그 데이터 문해력이 다소 약하다라는 약점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문제를 정량적으로 파악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병목들에 주저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데이터 스터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정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정량 데이터를 찾으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디자인 챕터에 각자 전파를 하면서 좀 그 툴에 대한 학습을 이해도를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디자인 챕터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스스로 정량 데이터로 고객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이해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결핍을 에너지화 한다라는 그 한 문장에서 이 팀의 분위기를 아주 잘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나 구성원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공유를 통해서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당근마켓의 디자인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전 인터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팀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진심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이렇게 팀원들이 그렇게까지 몰입을 하시고 또 유저 문제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사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바로 옆에서 계속 뭐 이거 되게 좋아요 하거나 이거 되게 별로예요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슬랙에서
CS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계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저 보이스를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CS를 직접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거나 전화 대응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공감을 하고 조금 더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례를 예시를 들자면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북미 현지화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에는 없지만 이제 북미랑 일본에만 있는 자기소개라는 페이지가 이제 프로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북미는 한국보다 훨씬 더 긴 기간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2주씩 쓰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실시간 답변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답변이 어려워요. 이런 것들 쓰고 싶다는 니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또 재밌는 부분, 일본은 다른 니즈였는데요. 이제 아이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답변할 수 없어요라는 글을 쓰고 싶다. 혹은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판단하는 것은 어필하고 싶다라는 것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이제 자기 소개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제 하나의 UX로 이것을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는 이런 보이스를 듣지 않았으면은 못했을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저 보이스 들으면서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데이투데이 베이스로 생활에 접목된 유저 베이스를 듣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관점에서도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유저들이 조금 더 하기 편한 그런 기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좀 새롭고 인상 깊게 들렸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연결해서 두 번째 주제인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 제품을 그냥 뭐 외국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에 있는 신뢰감을 어떻게 그 나라에 이렇게 잘 전달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확인하느냐가 좀 중요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정말 많은 분들께 좀 실질적인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혜님, 그 강남 언니에서는 이미 굉장히 한국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국내 이 고객 데이터 정량화된 데이터로만으로도 충분히 제품 설계가 사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태국과 같은 글로벌 이제 유저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강남 언니 팀에서 이런 글로벌 현지 유저의 패턴이 중요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느낀 좀 도전적인 부분이나 인사이트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국 고객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고객의 정량 데이터 기반으로만 이제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성 인터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일본 고객들을 알아가는 관점에서 이제 많은 이제 UT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탐색하는 과정과 신뢰 가치를 느끼는 요소가 한국 고객 대비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병원 탐색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객들은 주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시술 정보를 학습하는 데 비해서 이제 일본 고객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통해 이제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이제 시술 정보들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SNS도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 기반으로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이 올린 컨텐츠에 대한 어떤 태도도 다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올린 컨텐츠 자체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으신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 용도로 활용한다 혹은 광고 같다라는 인식이 있으신데 일본 고객들은 저희가 조금 디깅을 해보니 병원이 올린 어떤 전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의 평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판단 요소로 이제 활용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 내 이제 UX 전략을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일본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이 올린 전후 사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고객은 일반 고객들이 올린 후기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맥락의 프로덕트라도 각 국가별로 고객이 느끼는 신뢰 가치에 따라서 어떤 글로벌 UX를 좀 전달하느냐에 따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당근마켓 또 데이지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앞서 발표에서 이제 당근마켓의 처음 시작인 판교 그리고 전국 이제 글로벌로 이제 확장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당근마켓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또 글로벌 유저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제품을 이제 확장시켜 오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이 지금까지의 성과 이후에 또 앞으로 그리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신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다들 우리 제품이 다른 나라도 먹힐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내부에서 굉장히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는 이런 결론을 짓는 것 같아요. 선택은 결국 유저가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배포를 하고 현지의 보이스를 들으면서 고도화하는 부분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아무리 가불 논박이 있어도 되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의외의 곳에서 되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저의 보이스는 유저가 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를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는 향후 한 5년 내에는 북미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케벡과 같은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에서 UI 같은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생각보다 한국이 되게 데이터가 되게 잘 돼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이. 근데 북미나 이런 데는 생각보다 되게 잘 안 터진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앱은 실시간 채팅으로 이제 거래하면서 걸어갈 때 혹은 이제 실시간 득템 같은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네트워킹 환경을 조금 더 플랫폼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를 본다면 사실 또 요즘은 또 AI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북미에서는 지금 AI로 글을 쓸 수 있는 드래프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나라에도 아마 지금 배포를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다른 앱이 아닌 저희 캐롯 당근을 쓰는 또 좋은 핵심 키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 앞으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이 스토리에서 좀 제가 잘 듣게 된 부분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해외로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이 도시, 지역 그리고 각 유저의 맥락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이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또 모두가 좀 공감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혜님, 그 강남 언니 팀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스토리가 하나 있죠. 그 당근 마켓에서 좀 강남 언니에서 이제 좀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피그 노션이라는 그 플러그인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들어보신 분들 저 작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아, 또 이 피그 노션을 만들어주신 프로젝트 팀이 강남 언니 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피그 노션은 이제 효율화의 병목이 있어서 저희 팀이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해결한 사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디자인 챕터 동료분들은 병목이 있으면 그 병목에 주저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데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정책을 관리해야 되는 오너십이 있고 그리고 이를 이제 개발자에게 잘 핸드오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때 저희 팀이 가졌던 병목은 이제
노션에 이제 제품 정책을 잘 작성을 해두면은 피그마의 일을 수기로 그대로 옮겨두는 비효율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효율은 뭔가 제품 정책이 노션 문서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많아지는 화면들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되었고 저희 팀에 되게 훌륭한 디자이너 분인 썸머라는 디자이너 분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부에 있는 개발자 분과 함께 이 생산성을 위한 이제 피그 노션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피그 노션이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화면 정책을 기존에 이제 수기로 작성했었던 것들을 자동화를 진행을 했고 아마 이제 다른 조직에서도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그 강남 언니의 좀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과정의 하나의 좋은 예가 되기도 하고 또 디자이너분께서 이러한 업무 스코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행한 좋은 예라고 좀 보여지는 강남 언니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지님.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이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전 인터뷰에서 당근마켓에서 유저 보이스는 업무 문화와 조직의 이런 문화의 방식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지만 또 팀원들 개개인의 영감의 원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당근마켓에 있으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느꼈던 감동적인 고객 스토리가 있다면 또 혹은 팀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가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당근에서만큼 따뜻한 유저들의 보이스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감사해하는 분들이 많이 만나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기억이 나는 편집글 CS가 있었는데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좀 디지털 좀 익숙하지 않은 되게 꾹꾹 눌러 담으면 되게 어렵게 쓴 글이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코로나 시기였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적적했는데 당근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러 간다. 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네 이웃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었던 부분들, 동네 이웃 간의 연결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이스들을 들으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저희가 팬시한 U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유저를 위한 사용상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 원칙에도 우리 엄마 아빠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만큼 이런 보이스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도 쓸 수 있는 제품 만들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은 당근마켓의 이 다이렉션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야기를 듣는 내내 좀 마음 한편이 좀 짠하게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디자이너분들 또 기획자분들 개발자분들 만나보면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끼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좀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저도 개인적으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은 정말 제품과 조직 이야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더 의미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는 팀 그리고 협력하는 문화가 참 중요한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데이지님, 다혜님 진심 어린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